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놈의 자식이 밥을 처먹든지 말든지 사서 처먹든지 해서 처먹든지 알아서 하면 되지. 반찬을 왜 갖다 주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어? 수모는 아들 며느리 덕분에 하룻밤 60만 원이 넘는 호텔에도 자보고 얼마나 좋아. 우리처럼 반찬 가방 들고 호텔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없을 거야. 나쁘지 않고 좋았어. 부모가 그냥 갔어? 아픈 부모가 하룻밤 자고 병원 가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싫다고? 여지껏 잘만 처먹더니 인자 와서 그런 음식 안 먹는다고? 자식에 대한 미련은 싹 버려. 뭐 땜시 소가리를 하고 있어.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 정년 퇴직한 부부가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늦잠도 자면서 살아보았지만 차츰 생활이 무료해지고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1톤 용달을 구입해서 소형화물 운송 서비스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부부가 나란히 같이 일을 나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일이 없으면 부부가 머물고 싶은 곳에 자리를 하고 둘만의 시간을 갖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을 때 하고 좋은 곳이 있으면 여행 왔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었죠. 부부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다녔고 둘째도 나름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화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아들이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사를 아빠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트럭에 이삿짐을 싣고 마무리 작업을 하다 트럭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웠으며 삼킬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고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인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별일 없겠지 생각하고 검사를 편하게 했는데 식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큰 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잘못되어 어디로 가더라도 가래 때문에 통을 들고 다녀야 했고 먹은 음식도 소들이 되새김하는 것처럼 한 번 삼킨 음식을 다시 개워내어 씹어야 하는 일이 반복되어서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것임을 큰 아들 결혼을 시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라고 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앞날은 한낱 꿈이고 모두 부질없고 쓸모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싹싹하고 예쁜 아이라 부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획성 없고 경제관념 없는 아들과 다른 아이라고 말해서 부부는 기대를 했습니다. 저놈이 우리가 얻어준 전세금 빼서 허튼 짓은 안 하겠지? 며느리가 알뜰하다고 하잖아요. 저놈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텐데 하며 부부는 걱정이 앞서갑니다. 직장 생활 5년을 해도 통장에 돈 한 푼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했나요? 아들과 비교해서 조금 낫다는 것이지 아들과 다름없는 아이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포기하고 살았으면 이렇게 4년 동안 마음고생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남편은 식도암, 아내는 비알코성 간경변을 가지고 살아가는 환자 부부입니다. 아내는 정기적으로 검사와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하루는 검사를 하고 다음날 결과를 교수님께서 보기 때문에 서울에서 1박을 합니다. 민수 결혼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전세집으로 이사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민수 집에서 자면 어떨까요? 그러면 전화 한번 해봐. 민수야, 3일 뒤에 엄마 병원 가야 되는데 너희 집도 보고 아빠랑 하룻밤 자고 싶은데 괜찮니? 갑자기 우리 집에는 왜요? 신혼집도 궁금하고 너도 보고 싶고 지은이도 보고 싶기도 하고 내일 모레 며느리 될 사람 얼굴 2번 보고 결혼식에 가면 내가 며느리 얼굴이나 알아보겠니? 그럼 언제 올 거예요? 오전 11시 정도에 도착할 거야. 그렇게 부부는 들뜬 마음으로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는 어디 갔니? 엄마 아버지 온다고 아침에 수원 장모님 집에 갔어요. 그래, 아침밥은 먹었니? 우리 아침밥 안 먹어요. 그래, 우리는 일찍 출발해서 아침을 못 먹었는데 먹을 게 없어. 없는데요. 라면 끓여줄까요? 아빠는 식사를 잘 못해서 엄마가 죽을 끓여왔으니까 이거 데워드리면 되고, 그래 우리는 라면 먹자. 식탁 위에 라면 그릇 달랑 2개, 일회용 숟가락이 전부였습니다. 숟가락이 이것밖에 없니?
하고 싱크대 위에 있는 숟가락을 하나를 잡는 순간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숟가락은 장모님 거야. 쓰지 마. 사돈 숟가락이야? 알았다. 아이고, 내가 밑반찬을 좀 해와야 되는데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아들 집 첫 방문은 일회용 숟가락으로 라면만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생일날 시아버지는 생일 케이크와 용돈을 두둑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전화도 문자도 없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나다. 오늘 생일인데 미역국은 먹었어? 네, 어머님. 친정 엄마가 와서 미역국 끓여줘서 먹었어요. 그래, 사돈이 고맙네. 그런데 아버지가 보내준 용돈은 받았나? 네, 어머니. 그게 끝인 거야?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버님 고맙습니다. 2달 후 시아버지 생일이 되었습니다. 무심한 아들과 며느리는 밤늦도록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에도 참고 참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다. 퇴근했니? 퇴근하고 지은이랑 영화 보고 있었어요. 오늘 아빠 생일인데 너는 전화도 안 하니? 아빠 생일이었어? 결혼하고 첫 번째 맞는 시아버지 생일인데 지은이는 아무 말도 없어. 생일이 뭐 별거라고 이렇게 늦게 전화까지 하고 그래요. 케이크 하나 보내줄게요. 엄마랑 같이 먹으면 좋겠네요. 케이크 쿠폰이 날아왔습니다. 아버님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후 부부는 병원 갈 때도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근처 모텔에서 자고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전세집 옮긴다고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에 집에 와도 자고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집 근처 모텔에서 자고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남의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했죠. 모텔은 자기 집인가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어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싫어하니까 자식이 부모를 싫어하는 걸까요? 차츰 아들과 사이가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이 부부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아내의 건강도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병원에 갈 때마다 입원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이번 병원에 갈 때 민수 집에 한번 가볼까? 손녀도 보고 싶고. 그럽시다. 죽을 때가 돼서 그런가 손녀가 보고 싶네요. 며칠 동안 준비한 밑반찬을 들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퇴근 시간 맞추어서 아들 집에 도착을 했지만 아들 내외는 퇴근 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차가 막혀서 조금 늦는다고 했습니다. 비번을 알려주면 들어가서 기다리겠다고 해도 잠시 후면 도착한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비 오는 거리를 2시간을 배회하고 며느리가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구나. 그리고 수지는 어디 있어? 어머님 오신다고 해서 친정 엄마가 데리고 갔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는 수지가 보고 싶어 왔는데 수지를 보냈다고? 수지가 낯가림이 심해서요. 사돈이 고생이 여전히 많구나. 배고프다. 저녁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식사 안 하셨어요? 반찬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엄마가 밑반찬 좀 만들어 왔으니까 이것으로 한 숟가락 먹자구나. 다음에는 반찬하지 마세요. 우리 이런 음식 안 먹어요. 보내주신 음식들도 냉장고에서 처박혀 있다가 버린다고 애만 먹었거든요. 여기는 음식물 버리는데 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반찬은 어머님께서 가져가셔서 드세요. 엄마가 내일 병원 가는데 이거 들고 다닐 수가 있니? 그럼 놔두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고 닫고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이 집에는 그릇이 없나 봅니다. 큰 접시에 마트에 사온 냉동 김치 볶음밥만 올라왔습니다. 일회용 숟가락은 필수인가 봅니다. 숟가락이 없나 보구나. 여보, 집에서 올 때 제가 수저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으로 식사합시다. 며느리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부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먹기는 했지만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오셨어요? 부모님에게 한마디 남기고 며느리하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엄마, 아버지 저녁 준비한다고 힘들었지? 너네 부모는 왜 이렇게 막무가내야? 남의 집에 올 때는 의논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일방적으로 오겠다고 통보하고 오면 어떡해? 아들이 거실로 나와 엄마, 다음부터 우리 집에 올 때는 수지 엄마하고 의논하고 오세요.
우리 집에 안 오고도 병원 잘 다니더니 갑자기 왜 나타나서 시끄럽게 합니까? 아들 집이 남의 집이면 너도 내 자식이 아니겠구나. 우리가 여기 놀러 왔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온 거야. 그럼 몸은 어떤지 물어봐야지. 지나가는 사람도 지금 우리 보면 어디가 아픈지 물어볼 거다. 너희들은 아픈 부모는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네. 이제부터 너희들도 우리 집에 다시는 올 필요 없다. 애들이 하는 말 가지고 당신까지 왜 이래요? 여보, 갑시다. 우리가 돈이 없어 남의 집에 와서 숟가락도 없는 밥 얻어먹고 있는 줄 아는데 이거는 아니잖아. 그만 갑시다. 부부는 늦은 밤 아들 집에서 나와 예약 가능한 호텔로 갔습니다. 수십만 원 하는 숙박비를 내고 이틀을 고급 호텔에서 지내면서 부부는 병원에 검사도 받고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으면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다음에도 좋은 곳에서 자고 좋은 음식을 먹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좋은 음식보다 김치 하나 넣고 자식과 함께 먹는 밥이 부모는 제일 꿀맛 같은 밥일 겁니다. 자식들은 이런 부모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옛날에 저희 부모들이 어쩌다가 전화를 하면 항상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전화해줘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전화해줘서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라고 했는데 그 말 뜻을 몰랐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전화해줘서 고맙고 찾아와 주는 자식이 고마워지는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입니까? 걸어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길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부모가 자식을 모시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을까요? 부모가 자식이 집에 오는 것이 싫고 자식이 부모 집에 오는 싫은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그냥 안 아프고 잘 살면 됩니다. 함부로 자식들에게 바라지 마십시오. 아들도 결혼하면 내 자식 아닙니다. 그냥 자식에게 마음 주고 상처받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그 세월은 비켜가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네들은 안 늙을 줄 아니? 자식들이 늙어지면 아마 자기 부모에게 했던 것보다 더 혹독하게 당하면서 살아라고 말하면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까? 자식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가만두고 살아가십시오. 왜 싫다는 사람에게 반찬해주고 욕을 듣습니까? 가진 것 다 주고 난 후 버림받고 억울하다 원망은 왜 하십니까? 자식이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식들처럼 그렇게 하고 살면 됩니다. 자식들에게 받은 대로 그대로 해주고 삽시다.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그대로 부모도 자식에게 똑같이 하고 사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그대로 돌려주면서 우리 인생 잘 살아보자고요. 이 방법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